네, 오늘 시장 이슈를 좀 더 볼 텐데요. 스몰캡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가끔 저희가 말씀 나누죠. 키움증권의 김학준 스몰캡 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장의 중소형주 흐름 한번 점검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이번 주가 조금 관건이긴 한데 FOMC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뭐 고용지표 그런 것도 이제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번 주는 약간의 조정 기간이 있지만은 워낙에 1월 달에 테마 흐름이 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테마에 따른 변동성은 여전히 있어서 아무래도 테마 흐름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숲을 보는 건 저희가 가끔 뭐 자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나무들 좀 자세히 좀 봐달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엔 네. 종목 얘기 좀 많이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네. 우리 김 팀장님께서 오늘 가져오신 첫 번째 관심주가 애니플러스라는 종목이에요. 이 네. 기업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애니플러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끔 채널 돌리시면은 이제 뭐 케이블 TV나 그런 데서 이제 보실 수가 있긴 한데 네. 일본 쪽과 관련된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소싱해 와서 국내와 동남아시아의 방영권과 그다음에 판권을 같이 갖고 온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들 방송에도 들고 그다음에 아니면 OTT 쪽에 판매를 해서 그쪽에도 이제 나가게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업체 같은 경우가 이제 특이점이 MD 쪽과 관련돼서 직접 제작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그 원 IP 소유자들이 많이 제작을 하는데 이 업체는 실제로 판권 갖고 와서 자기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 판매들이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원가는 이제 아무래도 좀 낮은 이유가 일본 쪽에서 안 알려진 애니메이션들 갖고 와서 국내나 동남아 쪽에서 어느 정도 히트를 일으키면 거기서 이제 레버리지가 확 나타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컨텐츠도 컨텐츠인데 이제 애니메이션 이쪽은 뭐 굿즈라든지 요즘 이런 것들의 수익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도 많이 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MD 쪽과 관련돼서 네. 이 업체가 이제 판매하는 전략이 실제 그 애니메이션의 그런 그 굿즈들을 직접 제작을 해서 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콜라보 카페라고 있습니다. 뭐 이제 서울 쪽에는 합정 쪽에 가보시면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쪽 5개, 그다음에 해외 쪽에 싱가포르에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유통 판매 채널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좀 더 성인 중심의 애니메이션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구매력들이 좀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고 실제 이제 상품과 관련된 매출들이 지금 한 24%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게 원래 기존에 처음에 시작했었을 때는 2018년도, 19년도 때는 4%에서 10% 정도 내외 계속 움직이다가 최근에는 계속적으로 누적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해주셨고 그러면 소개하신다는 거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 4분기 실적 지금 나왔나요? 실적은 아직 보통 이제 콘텐츠와 관련된 업체들은 대부분 2월 중순쯤에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네. 안 나오긴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4분기 실적 같은 경우 한 400억 정도 매출액에 이제 영업이익 84억 원 정도 지금 현재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하반기 쪽과 관련되어서 이제 조금 기대할 만한 것이 MD와 관련된 판매들이 AGF라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게임 페스티벌이 작년에 이제 4분기 때 있었거든요. 네. 그쪽에서 이제 판매들이 좀 늘어났었고 더불어서 이제 동남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라프텔과 관련된 것들이 이제 지금 역점 사업으로 꾀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이제 11월 달부터 매출로서 연결에 인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 쪽과 관련돼서 실적이 좀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컨텐츠 관련 업체들 주목 오늘 또 보이는 게 SBS 컨텐츠 허브가 오늘 굉장히 주가가 크게 가잖아요. 23% 뭐 24% 오르고 있는데 디즈니 플러스하고 이제 컨텐츠 공급 계약 나오면서 이렇게 주가가 확 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오리지널 컨텐츠를 어떻게 잘 보유하고 이걸 활용하느냐의 문제가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주목받느냐의 중점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애니플러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들었고요. 하나 더 가져오셨어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이제 다음 주에 상장할 스튜디오 미르라고 이제 신규 상장 종목을 신규 상장 종목이네요. 소개드리려고 네. 갖고 왔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SBS 콘텐츠 허브랑 계약했다고 이제 주가 많이 튀었었는데 이 업체도 원래 넷플릭스 그리고 이제 디즈니랑 같이 계약을 통해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기획 및 제작한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공급, OTT 쪽에 공급을 하면서 실적이 늘어나는 건데 한마디로 이제 보통 드라마 쪽에서 이와 비슷한 업체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 있죠. 네네.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이제 스튜디오 미르가 그러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제작 비용이 최근에 흐름 쪽에서 봤었을 때 만화 쪽, 그 애니메이션 쪽으로 좀 쏠리고 있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넷플릭스라든가 디즈니들이 라이브러리들을 계속 채워야 되는데 제작 비용들이 드라마 쪽에 계속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그 라이브러리를 이제 드라마보다는 애니메이션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늘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수혜가 좀 기대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계의 스튜디오 드래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장 쉬운 거네요. 회사를 맞습니다. 이해할 때. 그럼 이제 대형 제작사로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 이제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이 자금들을 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경쟁력을 좀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오늘 가져오신 질문 중에 보니까 총괄 제작 방식의 스튜디오 미래의 이 제작 방식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꼽으셨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 방식에는 일반 제작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총괄 제작이 있는데 이제 이건 사실 약간 업체에서 쓰는 약간 용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일반 제작은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제작사에서 하청을 줘서 거기에서 직접 만들어 그거를 좀 어느 정도 보완하는 그런 일반 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총괄 제작 같은 경우에는 기획부터 제작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런 기획 제작 같은 경우에는 기본 기획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규모도 크고 기간 단위도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과 관련되어서 예상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스케줄링이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네. 일반 제작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고 기간이 짧기 때문에 스케줄링을 분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점에서 이러한 총괄 제작 비중이 높은 회사일수록 훨씬 더 탄탄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튜디오 미래는 총괄 제작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은 저희가 일종의 라인업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라인업들이 좋은 게 나온다 그러면 기대감이 주가가 확 올랐다가 또 흥행 성적을 보고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애니메이션 쪽은 이 스튜디오 미래는 어떤 라인업들을 갖추고 있는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 네네. 이제 뭐 공급했었던 전력들이 있었었는데 뭐 이제 대표적으로서 도타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그런 게임 IP와 관련돼서 진행했었던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지금 그 네. 관련된 IP들과 관련해서 한 12개 정도의 히트 레이쇼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관련된 디즈니와 관련된 것들도 추가적으로 지금 수주를 받고 있는 업체인데 지금 현재 프로젝트 진행 중인 건 12개 정도 12개 정도 진행 중에 진행되고 있고 있다. 내년에도 지금 12개 정도가 지금 현재는 픽스가 되어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한 3개에서 4개 정도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한 어느 정도 2년까지는 좀 담보돼 있는 업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년간의 회사에서 만들 것들은 이미 라인업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네. 매출도 좀 담보돼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보면 안정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공모주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공모청에 들어가기는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 일정상? 네, 일정상으로는 좀 네. 늦었고 이제 관련돼서 상장했었을 때 그러면 어떤 부분을 봐야 될 것인가라는 건데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글로벌 OTT한테 확실하게 어느 정도 그 벤더 네.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거의 크게 연간 실적은 걱정이 없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SAMG도 작년에 괜찮았었고 네. 최근에 이제 상장했었던 이제 오브젠이라든가 상장 주식들이 최근에 좀 퍼포먼스가 좋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 업체 이제 조금 유의할 점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이제 얘네들이 연간 단위로서는 어느 정도 매출이 안정화가 돼 있는데 네. 분기 단위로는 좀 변동성이 클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을 때 매출액과 관련돼서 2년치가 담보는 돼 있지만은 진행률로 이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가 매출이 많이 반영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분기 배분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분기 실적으로 이제 매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업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좀 긴 호흡으로서도 볼만한 네. 주식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미르에 대해서 신규 상장주인데 이제 이미 청약은 끝났다라고 하면 지금 공모주로 받기는 힘들고 결국엔 네. 시장에 들어온 다음에 매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요즘은 들어오면 확 올라버리니까 네. 그러면 타이밍을 언제쯤으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최근에 나오는 업체들 보게 되면 네네. 첫날이 좀 분위기가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아 첫날 그냥 만약에 상장되면 네. 될 수 있으면 매수하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며칠간 급등할 가능성도 있고 하니까 그만큼 시장에서는 스튜디오 미래의 경쟁력을 좀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소형주 두 종목 소개를 받았고요. 둘 다 애니메이션과 관련된 컨텐츠주를 소개받았고 하나는 스튜디오 미래라는 IPO 신규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킴증권의 김학준 스몰캡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